탄자니아 다레살람 종합병원 늦은 밤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여성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받은 처방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심장병 약 대신 해열제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6개월 동안 말입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문맹 때문입니다.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예요. 2024년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여전히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성인 문맹률이 50%를 넘는 나라가 무려 27개국, 전체 인구 13억 명 중 3억 명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수많은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문맹 퇴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히려 문맹자 절대수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탄자니아 북부 난민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여자가 24개 글자만 가르친다는데 사람들이 한 달 만에 글을 읽기 시작했다고, 영어도 스와힐리어도 포기한 사람들이 한국 글자를 배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군다나 겨우 24개 글자로 문맹을 해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십 년간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아프리카 문맹 문제가 한국의 글자로 풀릴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BBC 아프리카 특파원 클레어 윌슨입니다. 지난 12년간 아프리카 대륙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왔지만 그날처럼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탄자니아 북부 키고마 난민촌,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을 피해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 저는 어느 무더운 오후 도착했습니다. 제가 찾는 사람은 아멜리아라는 28세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멜리아 씨. 처음 마주한 그녀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와서 사진만 찍고 떠나는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설명하자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다고요? 아멜리아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향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던 그녀는 글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상품 공급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내용을 알 수 없어 엄지손가락 도장만 찍었죠. 그 계약서에는 터무니없는 이자율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갚느라 점점 빚이 늘어갔어요. 결국 집까지 빼앗겼죠. 더 끔찍한 일은 그 후였습니다. 딸이 열병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읽지 못해 약국에서 다른 약을 받아왔습니다. 약사가 설명해준 대로 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죠. 밤새 기도했어요. 하지만 새벽에 우리 예쁜 리나가, 아멜리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 역시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문맹의 현실이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키고마 난민촌에는 아멜리아 같은 여성들이 수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그들을 인터뷰하며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이 글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영어는 너무 어려워요. 알파벳만 26개인데 발음이 다 달라요. 스와힐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는 쉬워 보이는데 단어가 너무 길어요. 실제로 이들이 배우려 했던 언어들은 아프리카인들에게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영어는 같은 글자가 단어마다 다른 소리를 내고 스와힐리어는 하나의 동사가 수십 가지 형태로 변화했죠. 게다가 전쟁과 가난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난민촌 교육 담당자인 존 음엠베 씨와 만났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성인 문맹 교육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한 달에 몇 명이나 중도 포기하는지 아세요? 거의 전부입니다. 그가 보여준 통계는 참담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성인 문맹 교육에 등록한 사람이 2,847명. 하지만 3개월 이상 지속한 사람은 불과 127명이었습니다. 성공률 4.5%였죠. 왜 이렇게 포기율이 높을까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언제 공부하겠어요? 둘째는 난이도죠.
6개월 배워도 제대로 된 문장 하나 읽기 어려워요. 존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맹 퇴치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교육 기회만 제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몇 년씩 걸리는 학습 과정은 사치였죠. 그날 밤 난민촌 텐트에서 잠을 청하려던 저는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한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멜리아였습니다. 뭐 하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직접 편지를 써서 고향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녀의 손에는 연필과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까만 밤하늘 아래서 글자를 따라 그려보고 있었죠. 비록 의미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동정이나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정말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복잡한 언어 체계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난민촌 관리소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클레어 기자님, 혹시 한국에서 온 봉사 교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난민촌 관리소장 마이클 카한다 씨를 따라 캠프 동쪽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임시로 만든 천막 교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김소연 선생님입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시아 여성이 나무 그늘 아래서 15명 정도의 아프리카 여성들과 둘러앉아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칠판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네모난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그 글자들을 따라 읽고 있었죠. 가, 나, 다, 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 알파벳도 제대로 읽지 못하던 사람들이 한국 글자를 읽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발음이 제법 정확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김소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위해 탄자니아에 온 지 3개월 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기초문해 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김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영어는 같은 글자가 단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A가 애플에서는 에, about에서는 all에서는 올 소리가 나는 식이었죠.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보기로 했어요.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 자체만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글의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0개만 배우면 어떤 소리든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었죠. 스와힐리어 단어를 한글로 적어서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을비라는 스와힐리어를 가리브라고 한글로 적는 거예요. 한 글자 한 소리니까 읽기가 훨씬 쉽죠. 실제로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영어로 welcome이라고 쓰면 7글자인데 그 발음이 웰컴인지 웰코메인지 헷갈렸죠. 하지만 한글로 가리브라고 쓰면 누구나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을 참관했는데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아멜리아를 포함한 15명의 여성들이 한글로 적힌 스와힐리어 단어들을 술술 읽어내고 있었거든요. 샤우리 야코, 당신의 문제. 우킴비지, 당신은 안다. 김 선생님이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쓸 때마다 여성들은 즉시 읽어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글자 하나 읽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가장 놀라운 건 아멜리아의 변화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연필을 들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사무진이 우나이토와 아멜리아. 그녀가 적은 것은 나의 이름은 아멜리아라는 뜻의 스와힐리어 문장이었습니다. 한글로 표기했지만 완벽한 문장이었죠.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쓴 순간이었습니다. 아멜리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가 정말 쓴 건가요? 그 순간 교실 안 모든 여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 역시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에게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규칙성이에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일정하고 소리와 글자가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성인 학습자들도 빠르게 익힐 수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기초 읽기를 배우는데 평균 6개월이 걸렸지만 한글로는 단 3주 만에 가능했습니다.
학습 속도가 8배나 빨랐죠. 그날 저녁 저는 김 선생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사실 우연이었어요. 제가 스와힐리어를 배우면서 발음이 어려워서 한글로 적어뒀거든요. 그걸 보신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우연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아이디어가 수백 명의 삶을 바꾸고 있었죠. 다른 언어도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아랍어, 하우사어, 프랑스어. 어떤 언어든 한글로 표기할 수 있어요. 소리를 글자로 옮기는 거니까요.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된다면? 3억 명의 문맹자들이 단 몇 주 만에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시아의 글자를 받아들일까요? 그 답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사흘 후 아침, 저는 갑작스러운 소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김소연 선생님의 교실 앞에 30여 명의 남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마을 장로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가운데 서 있던 무타울리 장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침입이다. 서구 제국주의도 모자라서 이제 동양 제국주의까지 받아들이라는 것이냐. 장로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글 교육이 전통 문화를 파괴하고 외국 문화를 강요하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라는 것이었죠.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간 말로 지혜를 전해왔다. 왜 갑자기 외국 글자를 배워야 하는가? 무타울리 장로의 말에 다른 장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외국 언어와 문화가 강요되면서 많은 전통이 사라졌거든요. 김소연 선생님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나 문화를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읽기 도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타울리 장로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글을 배우면 전통적인 가정 질서가 무너진다. 남편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굴 것이다. 그 순간 아멜리아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하나둘 그녀 뒤로 모였죠. 아멜리아가 무타울리 장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멜리아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마을 상점에서 받은 영수증이었죠. 이 종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무타울리 장로는 당황했습니다. 그 역시 글을 읽지 못했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장로님. 여기에 제가 산 것보다 3배 비싼 값이 적혀 있거든요. 제가 속고 있었던 거예요. 아멜리아는 이어서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이었죠. 그리고 이건 우리 리나가 아팠을 때 받은 처방전이에요. 만약 제가 이걸 읽을 수 있었다면 우리 딸은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아멜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숙였죠. 무타울리 장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전통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아이들이 속지 않고 죽지 않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때 또 다른 여성이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장사를 하는 파티마였죠. 장로님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파티마는 손에 든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내용이었죠. 이건 제 장사 기록이에요. 누가 얼마를 빌려갔는지, 언제 갚기로 했는지 다 적어뒀어요. 무타울리 장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해서 자주 다퉜잖아요. 누가 돈을 빌려갔는지, 얼마를 빌려갔는지 서로 다르게 기억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정확해요. 파티마의 말에 몇몇 장로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실제로 마을에서 금전 분쟁이 자주 일어났거든요. 김소연 선생님이 이때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장로님들, 저는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스와힐리어 그대로, 키콩고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다만 글자만 다른 걸 쓰는 거죠.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지안보라는 인사말을 잠보라고 한글로 적는 거예요. 발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아요. 그냥 글자 모양만 다른 거죠. 무타울리 장로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외국 글자 아닌가? 그때 아멜리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로님, 그럼 영어 알파벳은 어떠세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A, B, C 말이에요. 그것도 외국 글자잖아요. 무타울리 장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탄자니아 공교육에서는 영어 알파벳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한글이 영어보다 배우기 쉽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멜리아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어차피 외국 글자를 배워야 한다면 더 쉽고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타울리 장로가 혼자 김소연 선생님의 교실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무타울리 장로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처음 배우는 글자였죠. 기역, 니은, 디귿.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았습니다. 2시간 후 그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타울리. 정말 제가 쓴 건가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타울리 장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날 저녁 무타울리 장로는 다른 장로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했던 사람이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카메라를 들고 아멜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였죠. 아멜리아가 평생 처음으로 고향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아멜리아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연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정말 제가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격려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천천히 해보세요. 아멜리아가 조심스럽게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바리 자 니에마. 아멜리아 나와 안다마. 한글로 적힌 키콩고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아입니다라는 뜻이었죠. 그녀가 계속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무토 왕구 음자리. 음보 나쿠펜다. 저는 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워요. 15분 후 아멜리아는 A4 용지 한 장 가득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평생 처음 쓴 편지였죠. 그녀가 편지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리나야, 엄마가 드디어 글을 배웠어. 이제 너처럼 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 순간을 촬영한 제 영상은 특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는 아멜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이 영상을 BBC 아프리카 서비스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글로 쓴 첫 편지였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째 날 조회수 5만, 둘째 날 조회수 50만, 셋째 날 조회수 300만. 댓글들도 놀라웠습니다. 나도 저 여자처럼 배우고 싶다. 케냐. 우리 마을에도 저런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우간다. 한국 글자가 정말 쉬운가?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 루안다. 가장 놀라운 건 언어별 반응이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스와힐리어로 댓글들이 쏟아졌죠. 아프리카 전체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케냐 나이로비에서였습니다. 키베라 슬럼의 여성 단체 대표 그레이스 와마부가 전화를 걸어왔죠. 클레어 기자님, 혹시 그 한국 선생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두 번째는 우간다 캄팔라에서였습니다. 현지 NGO 단체 관계자였죠. 저희 센터에 200명의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든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루안다 키갈리에서였습니다. 루안다 교육부 관계자가 직접 연락해왔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공식 미팅을 요청드려요. 김소연 선생님은 이런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작은 봉사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봉사 이상의 의미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문맹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자체적으로 한글 학습 모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본 현지 대학생들이 인터넷으로 한글을 배운 후 슬럼가 여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었죠. 저는 즉시 나이로비로 날아갔습니다. 키베라 슬럼의 한 교회에서 30명의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나이로비 대학교 학생 제임스 키무였죠. 유튜브로 한글을 배웠어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제임스는 2주 만에 한글 기본기를 익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죠. 여기 여성들이 키쿠요를 한글로 적어서 배우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케냐 현지 언어인 키쿠요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학습자 중 한 명인 마리아 완지쿠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니 무가시 우쿠와 쿠소마, 저는 읽을 수 있어요. 한글로 적힌 키쿠요어 문장을 술술 읽어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루칸다어를 한글로 배우는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우간다 캄팔라로 향했습니다. 마케레레 대학교 근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50명의 성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자원봉사자가 여러 명이었죠. 우리는 이걸 우간다 한글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프로젝트 리더인 사무엘 무기샤가 설명했습니다. 루칸다어는 발음이 복잡한데 한글로 적으면 정확하게 표현돼요. 실제로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루칸다어의 복잡한 성조도 한글의 받침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루안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루안다 교육부가 공식 발표를 한 것이었죠. 루안다 정부는 성인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즉시 키갈리로 날아갔습니다. 루안다 교육부 문해교육 담당국장 이그나스 루아마샤를 만났죠. 우리는 지난 20년간 문맹 퇴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어요. 루아마샤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루안다의 성인 문맹률은 여전히 32%였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 여성들의 문맹률은 50%를 넘었죠. 한글이 정말 효과적이라면 우리로서는 시도해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주말 루안다 교육부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키갈리 외곽 3개 마을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한글 문해 교육을 시작한 것이었죠. 저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 교사 2명과 현지에서 훈련받은 교사 5명이 키냐 루안다어를 한글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아라무체고와 무자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습자들이 한글로 적힌 키냐 루안다어를 읽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2주 후 중간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명 중 142명이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졌다는 것이었죠. 성공률 94.7%였습니다. 루아마샤 국장이 흥미로워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성공률이 15% 정도였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루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45세 여성 이머큘라타 무카무리사와의 인터뷰였죠. 저는 어릴 때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50이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글을 배우고 있어요. 이머큘라타가 한글로 쓴 자기소개서를 보여줬습니다. 니자 이머큘라타. 은디 우무고리 우바쿠지. 저는 이머큘라타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읽을 수 있어요. 누가 저를 속이려 해도 알 수 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키갈리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루안다 교육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연 것이었죠. 교육부 장관 발렌타인 오아마리아가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루안다 정부는 성인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을 공식 도입한다고 선언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가 아시아 문자를 공식 채택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파일럿 프로그램 결과 한글 학습법의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학습 속도가 6배 빠르고 완료율이 85% 높았습니다. 우아마리아 장관이 구체적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전국 30개 구역에서 한글 기반 문해 교육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3년 내 성인 문맹률을 15%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저는 장관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이미 5개국에서 공식 문의가 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루안다의 발표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다음 주부터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케냐였습니다. 케냐 교육부 장관 에즈라 칠라바가 성명을 발표했죠. 케냐 정부는 한글 기반 성인 문해 교육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루안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즉시 나이로비로 향했습니다. 케냐 교육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는 교육부 고위 관료들과 유네스코 케냐 대표, 그리고 현지 NGO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키베라 지역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케냐 대학교 응용언어학과 마거리 와무이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3개월간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평균 학습 완료 기간이 4.2주였습니다. 기존 영어 기반 교육의 24주와 비교하면 6배 빠른 속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속률이었습니다. 중도 포기율이 8%에 불과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72%와 비교하면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와무이 교수가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로즈 와마우는 이제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 마리암 아디스는 작은 상점의 장부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케냐 교육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냐는 2024년 9월부터 전국 47개 카운티에서 한글 기반 성인 문해 교육을 시작합니다. 칠라바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5년 내 성인 문맹률을 현재 18%에서 5%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케냐의 결정은 곧바로 다른 동아프리카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간다가 세 번째였습니다. 우간다 교육부가 파일럿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한 것이죠. 캄팔라, 엔테베, 진자 3개 도시에서 한글 교육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아프리카 연합본부가 있는 아디스아바바에서 특별한 발표가 나왔죠. 에티오피아 교육부 장관 아브라함 베라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83개 언어를 사용하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각 언어마다 다른 문자 체계를 사용해 문해 교육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베라이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성인 문맹률은 무려 51%였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 여성의 경우 70%를 넘었죠. 한글의 표문자 특성을 활용하면 아마라어, 오로모어, 티그리냐어 등 모든 언어를 통일된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2년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글 기반 문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소식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 교육부가 아랍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죠. 저는 카이로로 날아갔습니다. 카이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아랍어는 28개 자음과 6개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적용하면 완벽하게 표현 가능합니다. 카이로 대학교 언어학과 파티마 알 자흐라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살라무 알라이쿰을 아살라무 알라이쿰으로 한글 표기하면 아랍어를 모르는 사람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범 수업을 참관해보니 놀라웠습니다. 이집트 성인 학습자들이 한글로 표기된 아랍어를 빠르게 익히고 있었거든요. 기존 아랍어 문해 교육은 복잡한 문법과 어려운 철자법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글 표기법은 훨씬 직관적입니다. 자흐라 교수의 연구팀은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글 기반 아랍어 학습법으로 기초 읽기 습득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교육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2025년부터 나일강 삼박주 지역 농촌 마을 50곳에서 한글 기반 아랍어 문해 교육을 시작합니다. 5개국의 연쇄 도입 발표는 아프리카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교육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아디스아바바에서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회의에는 54개 회원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명확했죠. 한글 기반 문해 교육의 대륙 차원 도입 검토. 아프리카 연합 교육위원장 아미나 모하메드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인 문맹률은 여전히 38%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2063년까지도 문맹 퇴치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모하메드 위원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효과적이라면 아프리카 연합 차원에서 공식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3일간의 경론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한글 기반 문해 교육을 공식 권고사항으로 채택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한국의 문자를 주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의 발표 다음 날, 저는 전 세계 언론들의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처음 보도한 한글로 쓴 첫 편지 영상이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된 것이었죠. 첫 번째 연락은 CNN 아틀란타 본사에서 왔습니다. 클레어, 당신의 르포르타주가 화제입니다. 메인 뉴스로 다뤄도 될까요? CNN 국제부 편집장 리차드 퀘스트와의 통화였습니다. 한국 문자가 아프리카 문맹 문제를 해결한다는 스토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날 저녁 CNN 프라임타임에서 제 보도가 15분간 방송되었습니다.
앵커 크리스티안 아만푸어가 직접 진행했죠. 아프리카 대륙에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한글이 수세기간 지속된 문맹 문제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아멜리아가 편지를 쓰는 장면과 루안다 파일럿 프로그램 현장이 소개되었습니다. 다음은 알자지라였습니다. 도하 본사에서 중동아프리카 담당 기자가 연락해왔죠. 아랍권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아랍어, 한글 프로젝트가 화제예요. 알자지라는 30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아프리카를 깨우다였죠. BBC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클레어, 이번 주 BBC 월드 서비스 특집으로 편성됩니다. 런던에서 라이브 인터뷰 가능한가요? BBC 월드 서비스는 전 세계 4억 명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날아가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죠. 클레어, 한글이 정말 아프리카 문맹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앵커 제니스 헤드로우의 질문에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지난 6개월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어요. 방송에서 저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르완다에서는 3개월 만에 1200명이 기초 문해력을 획득했습니다. 케냐에서는 5000명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어요. 프랑스 국제방송 RFI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나요? RFI 아프리카 담당 기자 피에르 듀퐁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에서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로푸어와 디울라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이죠. 독일 도이체벨레도 합류했습니다. 독일은 아프리카 교육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한글 프로젝트도 지원할 계획인가요? 도이체벨레 아프리카 서비스 편집장 안드레아스 밀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미 독일 정부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기존 문해교육 예산의 일부를 한글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죠. 한국교육부는 아프리카 한글 보급 프로젝트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 문맹 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자랑이자 책임입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향후 3년간 300억 원을 투입해 아프리카 한글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사 파견, 교재 개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나섰습니다. 삼성은 아프리카 한글 교육용 태블릿 1만 대를 무상 지원합니다. 삼성전자 사회공헌팀 이현수 상무가 발표했습니다. 태블릿에는 한글 학습 앱과 현지 언어별 교육 콘텐츠가 탑재됩니다. LG전자도 따라했습니다. LG는 아프리카 각국에 스마트 교실 1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더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아프리카 한글 교육 이동 차량 50대를 지원합니다. 오지까지 찾아가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합류했습니다. 네이버는 아프리카 현지 언어, 한글 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카카오는 교육 플랫폼을 지원했습니다. 카카오톡 기반 한글 학습 서비스를 아프리카 전용으로 출시합니다. 국제기구들도 주목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취재했죠. 유네스코는 한글 기반 문해교육을 혁신적 접근법으로 인정합니다. 유네스코 교육국장 스테파니아 지아니니가 발표했습니다. 기존 문해교육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유네스코는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5년부터 아프리카 한글 프로젝트에 연간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은행도 동참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한글 교육 인프라 구축에 1억 달러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세계은행 교육 담당 국장 하임의 사베드라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지원이 아니라 아프리카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비랜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아프리카 여성 대상 한글 교육에 2천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재단 글로벌 개발 담당 크리스 엘리아스 회장이 시애틀에서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문해력 향상이 아프리카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전 아멜리아를 처음 만났던 키고마 난민촌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본부에서 역사적인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글의 아프리카 대륙 공용문자 채택 여부였죠.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54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먼저 찬성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안다 대통령 폴 카가메가 연단에 올랐죠. 존경하는 동료 지도자 여러분, 루안다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가메 대통령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글 도입 후 몇 개월간 우리나라 성인 문맹률이 32%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3년 앞선 성과입니다. 더 놀라운 통계가 이어졌습니다. 여성 창업률이 18% 증가했고 농촌 지역 소득이 평균 12%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해력 향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케냐 대통령 윌리엄 루토도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케냐에서는 최근 12만 명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중도 포기율이 기존 90%에서 15%로 급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총리 아비 아흐메드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83개 언어를 모두 한글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별로 다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던 복잡함이 사라졌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 볼라 티누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국 문자 도입이 우리 고유 문화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식민지 시대에 충분히 겪었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도 신중문을 폈습니다. 성과는 인정하지만 대륙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사례가 부족합니다.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해요. 알제리 대통령 압델마지드 테분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아랍 문화권에서 한글 도입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론이 계속되던 중 뜻밖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가나 대통령 나나 아쿠푸아도였죠. 저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본 결과가 놀라웠어요. 아쿠푸아도 대통령이 개인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제 아내가 한글을 배웠습니다. 70세 나이에 말이죠. 이제 트위어를 한글로 읽고 쓸 수 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직접 한글을 배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문화훼손이 아니라 문화보존입니다. 우리 언어를 더 쉽게 기록하고 전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펠릭스 치세케디도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들이 한글로 키콩고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모국어를 잃지 않으면서도 문해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죠. 찬반 논쟁이 이어지던 중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의장인 모리타니 대통령 모하메드 가즈와니가 발언권을 잡았죠. 동료 지도자 여러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실험적 도입은 어떨까요? 가즈와니 의장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전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성인 문해교육에 한 해 당분간 시범 운영해보는 겁니다. 이 제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찬성하는 국가는 적극 참여하고 반대하는 국가는 결과를 지켜보는 방식입니다. 우간다 대통령 요우리 무세베니가 즉시 지지했습니다. 우간다는 참여하겠습니다. 이미 좋은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탄자니아 대통령 사미아 술로우도 동참했습니다. 탄자니아도 함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요. 연쇄적으로 지지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잠비아, 말라위,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까지 총 27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죠. 투표 결과는 32대 20이었습니다. 가즈와니 의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한글을 성인 문해교육용 보조 공용문자로 시범 채택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더 감동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루안다 대통령 카가메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체 참석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한글이라는 선물을 통해 아프리카의 미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정부 대표단과의 인터뷰였죠. 정말 예상하셨나요? 한국 외교부 아프리카 중공국장 김현수 대사와의 대화였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을 보면 놀랍지 않아요. 김 대사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600년 후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결정 이후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국에서 대규모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들을 돌아다니며 취재했죠.
르완다 키갈리에서는 3,000명이 동시에 한글을 배우는 장관을 목격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정부 공무원들까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우간다 캄팔라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한글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70세 할머니와 7살 손녀가 나란히 앉아 기역, 니은, 디귿을 따라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손녀 그레이스가 할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에서 저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배움의 현장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아프리카 대륙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순간의 증인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탄자니아 키고마 난민촌을 찾았습니다. 아멜리아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일어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아멜리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상점 앞에는 한글로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멜리아의 가게, 정직한 가격, 정확한 계산. 한글과 스와힐리어가 함께 적힌 간판이었죠. 아멜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클레어 기자님, 정말 반가워요.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세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매출 기록과 고객 명단이었죠. 이제 누구도 저를 속일 수 없어요.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확인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녀의 새로운 역할이었습니다. 아멜리아는 이제 난민촌의 한글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10명의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김소연 선생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셨거든요. 아멜리아의 교실에서 저는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딸을 잃었던 그녀가 이제 다른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를 알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요. 처방전을 읽고 계약서를 이해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멜리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키고마 난민촌의 성인 문맹률이 85%에서 23%로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존 음엠베 교육 담당자가 신기해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 봐요. 한글의 힘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의 현황도 취재했습니다. 케냐 키베라 슬럼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여성들이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레이스 와마부가 운영하는 작은 인터넷 카페는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글로 문자를 보내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요. 수입이 3배나 늘었어요. 르완다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중간 평가 결과가 놀라웠죠. 한글 교육 참여자 중 87%가 기초 문해력을 달성했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이 42% 증가했어요. 르완다 교육부 장관 발렌타인 우아마리아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소액 대출 신청률이 67% 늘었고 자녀 교육 참여도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우간다에서는 청년들이 한글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캄팔라의 제임스 키무는 이제 정식 교육 사업을 시작했죠. 한글 교육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10명의 직원과 함께 우간다 전역에 한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회사는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월 수입도 안정적으로 확보했죠. 앞으로 동아프리카 전체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에요. 이집트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카이로 대학교의 파티마 알 자흐라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아랍어, 한글 학습법으로 문해 교육 효과가 4배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 교육부가 정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에서는 다민족 통합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83개 언어를 한글로 통일 표기하면서 민족 간 소통이 늘어났거든요. 한글 덕분에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시장 아다네치 아베베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개인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르완다의 이머큘라타 무카무리사는 이제 농협 이사가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읽고 쓸 수 있게 되니까 동료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시더라고요. 케냐의 마리아 완지쿠는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엄마가 글을 안다는 게 자랑스럽대요. 우간다의 사무엘 무기시아는 지역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인지 몰랐어요. 현재 아프리카 15개국에서 약 30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아프리카 한글 교육센터를 5개국에 추가 설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삼성전자는 한글 학습용 디지털 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스마트 교실 네트워크를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프리카 현지 언어와 한글을 연결하는 AI 번역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 기반 문해교육을 혁신적 교육 모델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확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죠. 지난주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 발전 목표 회의에서 저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들이 한글 교육의 성과를 전 세계에 발표한 것이었죠. 르완다 대통령 카가메가 연단에서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희망이고 존엄이고 미래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 후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카가메 대통령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70세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녀에게 편지를 써주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증인입니다. 한글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거든요. 김소연 선생님이 탄자니아에서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제 대륙 전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멜리아가 눈물로 쓴 첫 편지가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죠. 한글이 아프리카에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자신감이고 기회이고 존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